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 말, 올해도 벌써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네, 아태민의 남들은 그 주식 투자의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요, 제가 만든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고, 특히 이번 주말에는 네, 신규 상장 등등 자료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리포트들도 좀 올렸고요. 한번 보십시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주식 투자자 모두 참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고 또 힘이 나는데, 저는 탈북민들 영상을 좀 봅니다. 중국 유미카 이런 분을 보면 이 탈북민들 우리가 살면서 목숨을 걸고 뭔가 결행을 한다. 참 엄청난 일인데 이걸 하면서 참 온갖 어려운 얘기를 들어보면 힘이 좀 납니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힘들지만 저런 힘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힘을 내서 분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그 탈북민 영상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영상을 좀 보시면 또 힘도 나고, 또 저와 함께 전략을 구상하면 또 더 앞으로 좀 빠른 좋은 성과를 내지 않으라 생각입니다. 자, 11월 5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11월 5일. 트럼프 후보가 관세를 무지묵지하게 올리게 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일본 등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상당히 거슬리죠. 트럼프 후보가. 당연히 주시장에 영향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는 2020년에도 대통령 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당시 바이든 후보,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죠. 바이든 후보한테 약간 졌는데, 그렇다면 구도가 똑같으니까 그때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5일이 11월 3일 날 했어요. 미국 대선은 요 날입니다. 요게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대선 날, 그 다음 날 사실 이틀은요, 오리무중이었어요.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다 했다가 바이든 후보한테 역전패를 했죠. 애매한 가운데도 미국 증시는 막 올랐어요. 그리고 당시 2020년은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폭락했다가 막 회복하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보면 11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날부터 나스닥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 전날부터는 플러스가 났네요. 근데 6일 전부터는 나스닥이 확실히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6일 전부터 이틀 전까지는 약 5.5%가 하락했어요. 그럼 꽤 많이 빠진 겁니다. 지수가 단기에 5.5% 빠졌다.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우리 증시와의 공통점은 선거 전날부터는 올랐다 하는 공통점은 있고, 그전에는 조금 미국 우리 시장이 각기 따르게 놀았다 이렇게 보고, 코스닥은 또 별나게 놀았는데, 코스닥이 이렇게 별나게 움직인 이유는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죠. 10억을, 대주주 요건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겠다 해가지고 일찌감치부터 우리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인 비중이 높으니까 변동성이 심하죠. 그래서 9월부터 일찌감치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11월 2일 날 요 사이에 드디어 그 여론의 반대에 못 이겨서 그냥 10억으로 유지할게 하면서 그거까지 겹쳤었어요. 국내 요인들은. 어쨌거나 미국으로 보면 D-6일부터 영향이 있겠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에 올라가는 추세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더 올라가 급등하는 이런 국면이 야기됐는데, 역시 대선 전에는 이때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주주 요건 강화 논란 때문에 이미 9월 중순부터 막 맥이 없이 빠지다가, 그게 아마 요 국면에서는
이게 그냥 10억으로 유지된다 이런 정보들을 좀 미리 빠져나간 것 같아요. 버티다가 역시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쭉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결국은 대선 전에 D-6일부터는 좀 조정받다가 이후에 올랐구나. 대선 전날부터 대선 선거일부터 올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불확실성에 따른 약세 진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근데 2020년과 차이를 본다면 그때는요, 코로나19 재봉쇄가 유럽에 다시 시작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봉쇄하면 경제가 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겹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는 대주주 요건 강화 요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지만 대신에 과다한 신규 상장 부담 요게 지금 등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재료는요, 제가 또 이슈 분석 코너에 들어가시면 미치는 영향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하 대표가 감각 있게 여러분이 시장에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딱 시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걸 요약을 일단 해보면 지금 요만가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8거래일 동안 10월 16일 지금 10월 16일이니까 8거래일이죠. 8일 동안 지금 8종목이죠. 8종목. 매일 한 종목씩 상장된 꼴이고 이걸 다 합하면 시가총액이 한 1조 3,600억. 그러다 보니까 이미 상당히 안 그래도 시장이 힘든데 저기 상장되니까 10월 16일 상장 때부터 이미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는 날이 벌써 5일 지난번에 제가 분석할 때 8월 21일부터 26일 동안 25일 동안 25일에 5거래일 동안 6종목이 상장됐다. 그 당시에 7일 동안 6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다. 이런 비교를 해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6개는 나올 거다고 예상했는데 벌써 5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하네요. 왜냐? 또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또 8개가 더 상장이 됩니다. 이 중에 더본코리아, 우리 백종원 선생의 더본코리아는 이거는 코스피에 상장이 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어디에 상장되든 부담은 됩니다. 또 8개가 상장됩니다. 그럼 결국 지금 3주 만에 16종목이 상장되는 겁니다. 와, 이거 지금 시장이 좋아도 만만치 않은 물량인데요. 시장이 지금 이렇게 나쁜 상황에서 또 상장되는데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2조 4천억입니다. 와, 그럼 앞에 지금 1조 3,600억이 상장됐으니 합치면 거의 3조 7,600억. 와, 지금 시장도 힘겨운데 이 물량이 상장돼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여러분 아시게 단기적으로 수급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까? 자, 이게 되니까 이 공모가 기준이니까 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어쨌거나 이 물량 부담이 계속 10월 11월 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미 10월 16일부터 상장한 8종목 보니까 셀비온, 그 다음에 YJ 링크 두 종목만 빼고는요 전부 공모가보다 지금 10월 20일 종가가 낮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예전에는 공모가 하면 뭐 따상을 노리니 어쩌니 공모주 들어갔는데 지금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이 코피가 터집니다. 특히 CMS 같은 경우는 3만 원의 공모가인데 지금 2만 원이 깨졌어요. 와, 심각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상장될 종목도 뭐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거다. 공모가를 하회할 것 같은데 시장이 이걸 지금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한캠 같은 경우도 쭉쭉 계속 밀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8종목이 더 남았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지금 안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 힘들잖아요.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 기관은
2020년 같은 경우는 D-1 미국의 선거 전날에는요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기관들이. 그런 걸 가면 안 그래도 지금 기관들이 손 놓고 있어서 개인뿐인데 이런 수급 물량들이 상장들이 올라오니까 힘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적어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2020년은 선거 전날부터 선거일부터 시장이 올랐으니까 일말에 그 기대는 해보고, 이번에 만약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할 때는 11월 5일부터 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적어도 11월 5일까지는 이번 주 내내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매우 어둡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본다면요. 이 신규 상장주 부담을 감안한다면 이 영향이 제가 볼 때는 후유증이 11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 잡아서는 11월 중순까지는 내가 관망할란다. 네, 당분간 보수적으로 한다. 결국 관망하든지 현금 비중을 좀 최대한 늘리려고 하고, 혹시 매매한다면 정말 초단타 하루짜리 아니면 1박 2일짜리 정도로 국한하고, 지금은 무슨 종목이 좋다고 모아가고 이럴 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 잡아는 11월 중순까지 방어적 매매에 집중한다. 자, 이런 전략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종목 리포트 좀 썼는데 지금 YG 플러스 지금 참 우리 2030 세대들 정말 자랑스럽죠. 우리 로제, 블랙핑크의 로제가 APT 아파트로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한국의 위상,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K컬처 관련주들이, K컬처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이죠. 엔터 음식료 화장품 이런 것들에 더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라떼는 말의 세대들 50대 60대들 정말 반성을 좀 해. 특히 위정자들 옛날의 생각에 묻혀서 아직도 옛날의 생각에 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YG 플러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 게, YG 플러스가 하는 일은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걸 음원 유통 매출 이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블랙핑크 로제는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블랙핑크에 대해서는 블랙핑크 전체에 대해서는 YG 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했는데, 블랙핑크 단체, 근데 개인은 더 블랙 레이블하고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해서, 이게 과연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건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어쨌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YG 플러스가 수혜가 뭐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로 볼 때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우리가 세부적 계약서를 볼 수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에서 로제의 아파트 APT의 수혜주들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다만 아시아요. YG 플러스는 자본금 323억, 액면가 500원, 정말 엉덩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음원 유통 회사로는 기형적이죠. 이거는 뭐 사람으로 치면 한 3등신쯤 되는 거죠. 그 자본금이 너무 큰 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철저히 손절매 원칙 준수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자세한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온칩스 한번 보시면 이거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가가 이게 지금 2030 세대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주도를 하면서 반 이상이 되면서 한번 빠지면요 이렇게 끝도 없이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손절매라는 거는 원칙은 이제 꼭 준수해야 되겠구나. 각자 손절매 원칙 스스로 만드십시오. 나는 10% 빠지면 손절매 할래. 나는 15% 빠지면 손절매 할래. 이런 것들 꼭 준수해야 되겠구나. 한번 빠지면 끝없이 빠집니다. 물론 업황도 계속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끝없이 빠지는 거는 정말
예전에는 없었죠. 자,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디자인 솔루션 기업이라고도 하고 칩리스라고도 합니다. 팹리스에 대한 뭐 좀 비유한 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걸 팹리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칩리스는 그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 TSMC 그런 거 사이에서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입장입니다. 뭐 삼성 파운드리 일일이 수많은 팹리스라고 다 일일이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앞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이 회사는 근데 괜찮아요. 칩리스들이. 그래서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나 지속적으로 빠지나 조금 의문을 가졌던 게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이라 할까요? DSP가 디자인 솔루션에서 8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선두업체다 볼 수 있습니다. 가온칩스가.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일본으로부터 557억짜리 이게 AI 과제예요. AI 반도체 관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무대 삼성 파운드리 포럼 내에서도 삼성전자가 나서서 요 얘기를 강조를 했어요. 가온칩스 협업할 거다 이런 했고 그 다음 파라판 딥엑스하고도 계약을 했는데 요거는 양산 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양산 계약을 또 할 거예요. 하면 또 이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대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올해도 매출이 고성장을 하고 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빠집니다. 요즘은 이래요. 자, 근데 가온칩스 같은 주식 왜 보냐? 최근에 인텔이 지금 대만의 TSMC가 너무 독주를 하니까 이제 경계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TSMC가 이 반도체가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서 TSMC의 반도체가 또 발견됐다. 이래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독주를 하니까 인텔하고 삼성 파운드리하고 우리가 연합을 하자. 그래서 TSMC의 독주에 대항하자. 그래서 인텔 CEO가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했다고 6월 21일 날 매일경제에서 뉴스가 났습니다. 일주일 됐죠. 6월 21일, 10월 21일.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이 회장끼리 만나면 그냥 의지 없이 만날 수 없잖아요. 실무진들이 물 밑에서 지금 계속 협의하면서 뭐 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고 양사의 CEO들이 모여서 뭐 악수하면서 어떻게 해보자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물밑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 그 경우에 만약에 인텔과 삼성 파운드리가 동맹을 맺을 경우에는 가온칩스 같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가장 돋보입니다. 가온칩스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인 아마 이런 주식들은 올해 워낙 폭락했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급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늘 관심 종목에 두고 인텔하고 삼성전자 사이, 삼성 파운드리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촉각을 이렇게 곤두세워서 인텔 CEO랑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난다 뉴스 나면 가온칩스하고 AD 테크놀로지를 적극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요, 주식 투자라는 게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네, 차트나 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게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YG 플러스 올라가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공략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차트 보는 사람들은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사업은 기업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요 제가 늘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 하태민 한카드 경제TV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제가 늘 필요한 기업들 정보들 여러분께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주소창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저는 제가 모든 보는 유튜브의 영상에 좋아요를 다 눌러줍니다.
뭐 돈도 안 드는 거니까 내가 많이 베풀어야 나한테 뭐 오지 않겠습니까?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의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화요일 증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